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인터넷으로 입학식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도 학부모여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뭐 어느 정도였냐면 네.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 얼굴을 다 몰라. 네. 길에서 만나도 모를 네. 거다. 네. 그리고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같은 반 친구가 누군지 확인하기가 힘들 거야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지금 사태가 뭐 조금 심각한 경우인데 네. 예,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지역 내 감염 사례도 줄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네. 해외 유입 사례 그리고 네.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 네.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관리가 취약한 네. 네. 학생들이 또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네. 이 학생들을 과연 등교를 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네. 그런 논의가 계속 있었고 최종적으로 온라인 계약을 한다. 네. 그래서 뭐 고3하고 중3부터 4월 네. 9일 네.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년, 그러니까 뭐 고1, 2학년, 중학교 1, 2학년, 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네. 16일부터 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는 이제 20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계약식을 하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잡혔고요. 유치원은 당분간 등원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좀 무기한 연장을 한 게 아이들은 네. 뭐 저희들도 알지만 마스크 쓰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하니까 네,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셨다고 네.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정 수업 일수가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총 네. 190일인데 네. 총 뭐 고3과 중3은 이제 저희들 계약하는 시기별로 보면 알겠지만 한 네. 13일 정도 줄고요. 네. 중학생과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그리고 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은 17일, 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19일 줄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뭐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라는 이유는 알겠는데요. 뭐 학사 일정이 뭐 아주 복잡해졌어요. 뭐 수능 일정도 조정됐죠. 정말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네.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원래 대학 어떻게 보내라는 거야? 네.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 쓰는 학생부만 봐도 네. 뭐 생기부만 봐도 그 애들이 뭐 잘 학교 생활 잘 하고 있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어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그렇죠. 만나질 못하는데 네. 근데 일단 수능은 저희들 11월 19일 본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12월 3일 네. 그러니까 2주 정도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마감일도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한 네. 16일 늦춰졌는데 아마 네. 써야 되는 내용이 줄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정시 학생부 그러니까 작성 마감일은 12월 14일로 또 조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수능 일정 연기한 게 이번이 4번째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1994학년도부터 수능했거든요. 네네. 도입 이래 4번째인데 네. 일단 한 번이 2005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한 번, 네. 그리고 2010년에 G20 정상회담이 또 우리나라에서 열렸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이 굉장히 그 정상들이 오니까 관리가 엄격해지잖아요. 네네.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뭐 네네. 이런 것들까지도 네. 굉장히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네. 그때 한 번. 그리고 가장 최근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포항 지진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 높은 네. 수위가 높은 상황이다. 네.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결정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 네. 뭐 고3 학부모들은 쪽이 탈 지경이죠. 네. 학교도 그렇고 학교 현장도 그렇겠지만 네. 수능 2주 연기를 반영한 대입 전형 일정 변경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는 네. 하는데요. 네. 뭐 벌써부터 뭐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유리할 거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어서 네. 이거를 좀 어떻게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온라인 계약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니 해도 현장의 이 혼란스러움이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육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제 네. 곳곳에서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네.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라는 네, 아우성이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일 저희 그 제주 중앙여고 네. 온라인 수업 시범학교에서 이제 실시간 강좌를 운영을 해봤는데 네네. 뭐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셨고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것까지는 일단 가능한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리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출석 체크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네. 그 접속만 해놓고 다른 거를 하더라도 네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다고 일일이 또 저희가 영상을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을 네. 거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시작한 대학교 강의 같은 경우는 온라인 채팅이라는 게 저희들 뭐 엠번방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굉장히 좀 사람들의 심리를 쥐락펴락하는 게 네. 그 학생들 이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학교 강의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하다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친구들끼리 채팅하듯이 음. 툭 하고 뭐 은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질문도 아니고 뭐 대답도 아닌 뭐 이런 것들로 분위기가 흐려지는 뭐 네. 그런 경우도 사실 있었다. 그리고 수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도 뭐 네. 방송하고 있지만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영상이 잘못되면 다시 찍어야 되고요. 뭐 네.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역량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문제지만 네. 선생님들끼리도 저희가 그 역량 수준을 네. 뭐 평균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선생님은 그 카메라를 보면서 굉장히 재치 있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낯설고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성향이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 각급 학교별 온라인 수업 여건 조사를 했어요. 뭐 어머님들이 많이 이제 클릭하셔서 그 집에 네네. 컴퓨터가 있는지, 네. 뭐 형제가 몇 명인데 뭐 컴퓨터는 몇 대가 있는지, 뭐 이래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대여를 한다거나 뭐 이런, 뭐 아니면 학교 이제 그 컴퓨터실을 쓸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저희가 특수학교를 제외한 초중고교생 78,629명 중에 네.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이 6,127명.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 기기 6,127대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예, 7.8%. 그리고 인터넷 회선이 없는 학생도 1,838명, 2.3%로 파악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분들은? 이제 뭐 학교에 신청을 하면 빌려주신다고는 하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조금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글을 올린 걸 봤는데 네. 정말 힘들다 하지 말고 얼마나 보급할 수 있느냐고 따지지 말고 네.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빌려줄 수 있게 창구도 하나 열어달라. 네네. 마스크도 저희들 그렇게 했었잖아요. 뭐 양보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보완책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또 저희들 뭐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네. 각 방마다 하나씩 학생들이 들어가서 네네. 각자의 교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네네. 다문화 가정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또 상대적으로 이제 수업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옆에서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경우가 네. 있어요. 뭐 네.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낯설잖아요. 전적으로 네. 네. 전조를 도와줘야 되는데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능할까? 네. 맞벌이 네. 가정은 또 가능할까 하는 음.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 학생 같은 경우도 음.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습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할 텐데 네. 각자 집에 뭐 부품을 다 갖고 있어서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실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네. 좀 고민스럽고요. 네. 또 이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조부모님이 돌보는 가정들 네. 있잖아요. 뭐 맞벌이도 있겠지만, 너무 많죠. 야 그렇죠. 이게 그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네. 있어서 이걸 네. 다 일일이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처음부터 다 맞춰서 갈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이런 딱 네. 이게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네. 이런 정도는 문제가 생길 수도 네. 있겠다. 이걸 다 보완하는 데까지의 그런 과정들, 네. 뭐 준비하는 데 적응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도 좀 고민스러운 게 휴가를 받아야 될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게 네. 옆에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맞아요. 네. 안심을 할 수 있는 네, 상황이라서 네. 이거를 그럼 이제 적어도 반나절은 봐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희들 온라인 계약을 하면 지금 제일 걱정인 친환경 농산물 처리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렇죠. 급식제요. 급식제를 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좋은 엄마가 아니라서 네네. 그 종류별로 네. 반찬을 좋게 만들지도 못하고 친환경 식재료만 쓰지도 못해요. 네네. 그래서 요즘 급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네네. 느끼거든요. 아 이렇게 돌봐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점. 네. 네,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이것저것 다 힘들어졌어요. 네. 온라인 계약을 준비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